주국 장관과 관련한 피의 사실 공표 관련해서 우리 여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셨습니다. 공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 중에 한 내용이 바로 피의 사실 공표 관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야당 의원님들도 야당에서 유리할 때는 피의 사실 공표를 엄벌해야 된다. 그에 많은 주장을 하셨고 그 점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법사위 내에서 특히 장제원 의원님께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언론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역 3년이다. 어떻게 할 거냐. 감찰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굉장히 다구치신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그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좀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인 공표 금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와의 충돌 지점이 있고 그 합리적인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검장님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올해 검찰의 수사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지 않았던 것이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수로 세관에서 적발이 되고도 바로 풀려났던 사건입니다. 아까 검사장님께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바로 거기서 긴급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안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할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CJ그룹의 회장 장남 이선호 씨는 양이나 뭐로 비교해 봤을 때도 사안이 중하면 중하지 덜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사례입니까? 저희들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 신병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도 역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그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일반적인 대마라든가 이런 좀 그런 마약이 아니었고 상당히 그 중독성이라든가 그 위험성이 큰 마약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긴급 체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던 겁니다. 오늘요 이선호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검찰 구형의 이유 중에 반입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징역 5년이라는 이선호 씨가 마약에 관련해서는 초범이죠. 네, 그런 걸로. 제가 볼 때 징역 5년의 구형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그리고 반입량이 상당입니다. 마약 사범에 있어서 구속 기준이 되는 부분은 마약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제가 볼 땐 더 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선호 씨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만약 인천 세관에서 있었다면 이것이 구속을 하지 않을 사유가 됐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그 CJ가 자녀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국 보완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까지 됐던 것이고 징역 5년이라는 구형도 마약 그 밀수사범의 경우에 지금 최저형이 사실상 징역 5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징역 5년 구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을 검찰이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검찰이 앞으로도 없을 코미디 같은데요. 피의자가 직접 와가지고 구속을 요청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신병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었고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은 그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검사장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가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검찰청에 직접 찾아와서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네. 있냐고요. 사실 코미디죠. 피의자가 나 구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요. 그리고 TV 보도에 보니까 인천지검이 이렇게 체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세관 측에서 수함을 검색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지만 적발된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마 그건 처음에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 아마 그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했던 것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취지의 그 아마 그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나중에 궁지에 몰려니까 받겠지만 이게 실제로 맞는 처음에 나갔던 공보죠. 이게 말이 되는 공보입니까? 현행범으로 체포 세관 측에서 수함을 검색때 현행범 체포를 못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를 못했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를 못했으면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 범행 직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범행 네, 바로 맞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충분한 현행범 체포의 사유가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아마 공고가 됐던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 봐주기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공보 내용이 나갔던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처음 이미 들어왔을 때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 신병은 보안 수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봐주기 다른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사건과는 조금 달랐다고 저희들이 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일반적인 마약 밀수 사건과 달랐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히 전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마를 밀수하다가 검거가 적발된 사람들 중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갖고 들어오는 뭐 마약의 그 종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보고 저희들이 뭐 체포 여부를 좀 결정을 하고 최근에 있습니다. 구속 기소됐었던 많은 재벌 3세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이선호 씨 사건이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천성관 전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 사회 이사인 건 아시죠?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네, 모릅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함께 근무한 적은 있으시죠?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는데 그분이 네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뭐 전화를 통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전화 통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